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협업을 하신다. 요거 얘기를 하면 협업은 일단 결과를 정하십시오. 결과. 결과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나로 인해서 뭔가 더 나은 시너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했으면은 못했던 것을 다음과 같은 동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스토리 라인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너 왜 동료면 이 면접과 이 자소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당연하죠. 누구 때문이다? 나의 주도성, 나의 적극성, 나의 창의력, 나의 주도 면밀함 다 넣어야죠. 그래서 협업은 어떤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주도적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했더니 동료와 함께 더 나은 거를 만들 수 있었다. 시너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시너지. 그래서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너지입니다. 이 평가하는 요소 중에 나라는 사람의 이 역량, 나라는 사람이 이 조직 생활을 할 때 1인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뭉쳤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를 어필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그럼 기존에는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CS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나의 어떤 무언가 때문에 적극적인 무언가 있겠죠. 민원 감소를 위한 내 나름의 전략을 만들어 동료와 함께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민원을 어떻게 줄일지 내 나름대로 뭔가 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동 1, 행동 2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런 민원 발생 비율을 어떻게 했다? 예상보다 훨씬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협업. 있죠. 그런 기준으로 보아서 내가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함께했다.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다?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도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협업입니다. 그럼 CS에 대한 부분 요걸 가는 겁니까? 하십시오. 그럼 민원 감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 있죠. 그 대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가만 있으면 돼요. 그게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있죠. 그 과정. 협업은 일단 그 과정 안에 뭐 갈등도 있고 많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큰 틀로 보아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 기대보다 더 동료와 함께 했으니까. 요런 포인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고 계십시오. 두 번째, 우리 협업 뭐 하셨습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 네. 했어요. 네. 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뭐 안과 외래 간호사나 신경을 해서 그리고 가야 되는 상황을 공유했고 그리고 외래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수술 전에 동영상 시청을 공유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이건 나중에 면접도 감안해서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면 협업이라고 물어보면은 결과부터 얘기하십시오. 네. 그런 표현이 중요해요. 그 결과를 쓰는 게 이 소제목을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첫 문장에도 그 문장을 풀어서도 됩니다. 근데 꼭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씩으로 가십시오. 결과는 뭡니까? 이 국소 마취 백내장 나왔고요. 그럼 나는 만든 결과는 뭡니까? 어디에서 소속됐을 때 이 업무를 맡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문장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결과는 뭡니까? 얼마나 환자의 불안감으로 발생하던 땡땡을 없앴다. 그것도 좋고요. 뭐든 나로 인한 변화를 얘기하시면 그게 결과입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안정감을 동료와 함께 주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자소서에 막 정량을 막 몇 퍼센트를 줄였습니다. 안 해도 된다. 알겠죠? 근데 그 대충의 어떤 예시들을 제가 적어 드렸죠. 그런 거 좋거든요. 백내장 그 광고하는 그 찾아보면은 찾아볼 거 아닙니까? 백내장 치면은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그게 그 고객들의 심리예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항상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아픈 통증이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땡땡땡
하면 그 뒤에 연관 검색어에 뭐가 많이 뜰까요? 주의사항,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되죠. 병원 가게 됐을 때 뭐를 제일 많이 검색할까요? 하다못해 사랑니라고 합시다. 사랑니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랑니 뽑아보신 분.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음, 통증이라고 칠까요? 우린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만 뭐가 찍었습니까? 응? 붓기? 너무 끝까지 가안 아픈 곳을 찍게 됐어요. 안 아픈 곳. 그래서 항상 연관 검색에는 안 아픈 거, 무통 이런 게 제일 연관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원 간다는 게 어때요? 마음이. 무섭고 아플 것 같고 휴직이 클 것 같고 부작용 나면 어떤 이런 걱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넣어둔 거예요. 백내장 하면은 그 한번 검색해 보면은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돼 있나. 무섭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안감을 줄였다가 결과입니까? 불안감을 줄였다. 그렇죠? 동료와 함께 함께 맞습니까? 그럼 그 이후는 내가 했던 것만 정하시면 돼요. 뭘 하셨습니까?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동영상 제작의 시나리오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또 뒤에 음, 뭐에 어떤 내용을 담긴 내장 수술 전후에 대한 교육 상황과 또 하나 협조 사항. 여기에 포인트는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가 깔려 있어야 돼요. 환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 그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전신 마취로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분들이 왜 그랬느냐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그럼 그런 점들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이 시나리오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특징이 뭡니까? 부분 국소만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전신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은 왜 불안한 겁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이 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이 심리를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하여 표본을 만들었다가 포인트. 이론화를 하셔야 돼요. 이론화.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 가시면은 되게 좋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안하다라는 거를 내가 세 단계로 나눴다든지. 그거 다 이건 뭐 복지도 다 똑같고요. 통증, 그냥 아프다. 이것도 아픔의 느낌이나 이런 거를 분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각색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 특징은 뭡니까?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분이나, 뭐 등등등등. 어떤 특징을 알아내야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야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짭니다. 그래, 그렇게 가시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대상자들은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수술 때 올랐던 분이라는 공통점을 내가 알고 그게 이제 깔리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럼 앞에 맨 처음에 뭐를 파악하셔야 되느냐?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를 어디에 붙여야 돼요? 막 수술실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맨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부터 물어야 돼요. 그런 걸 표본을 만들었다가 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그런 거를 묻지 않았다. 주민번호 아니면 뭐 병원에 와본 적 있습니까? 이런 수준이었다. 근데 나는 거기다가 끼워 넣자고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런 점을 파악하고 그런 사람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내가 만든 거 보게끔 해줘야죠. 불특정 다수에게 다 본 거는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 대상자들이 추출하여 내가 만든 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발생 가능한 그 수술실에서 발생 가능한 갑작스러운 변수를 그렇게 가는 게 자소서예요. 나중에 면접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변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표본은 막아줘야 돼요. 그걸 누가 막아줘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느냐?
분석, 통계, 이런 데이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빨리 파악하시면 돼요. 민원도 똑같아요. 민원에 있어도 어떤 발생 가능한 민원인들은 항상 뻔해. 아마 이런 걸 물을 거야. 이런 걸 알면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대처를.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 시나리오에 어떤 대상자들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안정감을 주었는지를 표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협업은 뭐를 협업이라고 포인트를 가져야 될까요? 누구와 협업을 해야지 시너지가 날까요? 누구?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환자와의 초반에 항상 접점이 있는 다음과 같은 간호사와 협력을 하여 수술 안과 밖에 있어서의 협동. 그래서 그 안에 수술실 안에서의 변수를 막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건이 그 뒤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적절한 MSG. 실제로는 또 일어나. 해도 이 500자, 550자 이 정도 쓰셔야 되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써야겠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게 포인트. 수술실 가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가시면 요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소서를 다 완벽하게 썼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바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CS도 똑같고요. 뭔가 발생하는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은 반드시 그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있으면은 뭐 문제 해결도 쓸 수 있고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은 갑작스럽게 전신 마취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렇죠? 그럼 예상되는 그 수술 예정 마감 시간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을 누가 막아줘야 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게 협업.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할 거는 이런 협업 안에서도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그게 뭐다? 아니, 그게 갈등. 그런 게 갈등. 만약 갈등만 물어. 그럼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협업이니까 지금 전체를 얘기하시고 굳이 부정적인 거 넣을 필요는 없죠. 내가 히어로다 이런 거 얘기하셔야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시고 적절한 각색은 환영한다. 알겠죠? 어떤 백내장이 치면은 되게 무서워요. 응? 눈에 침을 막 이런 사진도 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넣었다. 그런 내용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백내장 보통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 자, 우리 선생님 뭐 어떤 거 하셨습니까? 협력하면 뭐 얘기하시겠습니까? 협업. 컴플레인. 그러면 누구에게 어떠한 컴플레인이었습니까? 누구? 어떤 환자? 어떤 질병? 어떤 수술 가십니까? 뭐 골절입니까? 하나를 잡으십시오. 그래야 조금 더 내 전문성을 녹여낼 수 있어요. 하다못해 협업이지만 과거 사례지만 어떤 그 골밀도와 관련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료 지식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가장 컴플레인이 많았던 대상자는 누굽니까? 내상자가 정형외과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는 이제 병원에 그 프로토콜이 없다 보니까 다 각자 방식으로 가는 거 통일이 되지 않아서 컴플레인이 거기서 계속 나오고 제가 그것을 이제 그 프로토콜 수료장을 익혀서 선배들하고 같이 프로토콜 만들어서 그걸 적용한 결과 업무 오류가 줄어들었고 컴플레인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병원에 실려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전체적인 틀은 있고요. 두 분은 갈등 생각하십시오. 갈등. 협업 격리를 하시고 갈등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소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소재도 하십시오. 갈등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컴플레인을 얘기하실 거면 정형외과 수술 중에 가장 큰 컴플레인, 가장 뭔가 강도가 큰 사람을 하나 정도 잡아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고관절에 어떠한 컴플레인?
그분이 뭐라고 컴플레인을 거시는 겁니까? 이 사람 말이랑 저 사람 말 다르고 예를 들어 그게 뭡니까? 이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입원하기 전,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 입원 후, 수술 전 단계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예를 들면 다리 그 마사지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는 하라고 줬다가 누구는 또 가져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음. 하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이런 컴플레인. 음. 그러면 수술 전 단계에 어떤 프로토콜 체계가 없어 이 환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 겁니까? 이제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상황을 보고 업무의 성의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부관한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너가 작성을 해봐라 해서 제가 작성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 그 자소서에서는 굳이 다른 사람 안 나와도 됩니다. 내가 했던 것 중심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꼬리 질문이 있습니까? 자소서에 꼬리 질문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1000바이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뭐 허락을 받고 거는 다 생략. 일단 생략. 하지만 나중에 보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소서를 보고. 하지만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자주 발생하던 수술 전 다음과 같은 컴플레인의 비율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게 얼마큼 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7, 80. 그럼 뭐 절반 이상 동료와 함께 줄인 거죠. 그럼 내가 했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행동 1. 제일 먼저 하신 건 뭡니까? 왜 그 전 단계가 그렇게 없었던 겁니까? 그런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그러면 앞에 그거를 설명하면은 글자 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이런 환자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인지했는지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여야 돼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그 컴플레인을 다 하시진 않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어떤 컴플레인에 더 집중했습니까? 그게 강도가 어떤 환자? 그렇죠, 당연하죠. 가장 센 사람부터 분류하셔야 돼요. 가장 강도가 큰 사람. 왜냐면 한 명이 이렇게 강도가 크면은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정지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력이라는 걸 항상 감안한다면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가장 민원의 어떤 반발 심리가 큰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나의 프로토콜,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뭡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더 나신 겁니까?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병원에 와서 신뢰감을 줘야 되는 간호사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역시 불안 심리가 가장 큰 대상은 누구였냐 이거예요. 항상 가장이라는 걸 붙여보십시오. 가장. 가장 불안 심리가 큰 대상을 공략을 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민원 응대 할 때도 가장 예민도가 큰 대상자를 공략하셔야 자소서나 면접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중에 더 분류해 보십시오. 그 중에 누구? 수술을 앞둔 환자는 다 환자란 말이에요. 그 중에 발생했던 그 컴플레인이 컸던 분들은 주로 누구십니까? 고관절. 처음 수술 아니면 재입원. 저는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내가 다쳤던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것 때문에 또 오면은 더 짜증이 날 것 같거든요. 전 재발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뭐 꼭 그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그게 좀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또 온 게 더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믿고 왔는데 지금 뭔가 얘는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렇게 하고 예전에 내가 첫 번째 했던 수술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이러면 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누구 믿고 왔는데 뭐 등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민도가 가장 큰 대상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뭐를 적용하셔야 되느냐? 그 컴플레인 강도가 큰 대상자를 공략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들 누구를 잡는 게 좋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렇죠. 수술 유무를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응대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더 민원 강도가 큰 대상자 위주로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더 공유를 먼저 했다든지 이런 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그럼 제일 컴플레인 강도가 큰 대상자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평범해져. 그 대상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대상을 공략하셔야 내 능력이 드러납니다. 민원 응대 능력을 또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내 나름대로 응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항상 예민도가 큰, 가장 컴플레인 강도가 큰 이렇게 가셔야 나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적절한 MSG가 그래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각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한 번의 수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 기준으로 그에 맞는 어떤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내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그런 부분을 만들어 동료와의 공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나만의 행동. 그런 점으로 인하여 이런 강도 높은 대상자들이 수술 전에 안정화, 심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음. 이거를 만들어 신뢰. 이렇게 가시면은 내가 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랑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만성질환 환자분들 중에 다리 절단 하시는 환자 있잖아요. 수십표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분의 심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느냐. 그거 되게 추상적이죠. 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지난번 말씀드린 만성질환 사업을 알아보십시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사업이 있거든요. 알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엮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라. 만성질환 관리 있으십니까? 관심 있어요? 만성질환? 있어요? 보신 적 많이 있습니까? 예방, 그리고 만성질환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꼭 가져가십시오. 다시 제가 딱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치매. 그죠? 치매 사업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요. 만성질환도 이제 많이 씁니다. 그 이제 여성들 중에서는 이런 난임 이런 쪽으로 돈 많이 쓰고요. 출산 이런 게 관심이 국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알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성질환은 우리 건강직이 10명 중이면 8, 9명은 만성질환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예방, 지금 뭔가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 그리고 실제 그런 수술을 한 이후의 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겠죠.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 복지사 분이시니까 두 분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되셔서 생활하시는 분 있죠?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이런 협업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건보의 요양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그 병원에서는 누구보다 잘하시는 게 간호사.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누구보다 잘하시는 게 복지사.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요양직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알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서로 얻어가면은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내가 쓰실 때에도. 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수술 동안에만 내가 많이 알거나 병원에 있을 때만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점이 이제 이런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이후의 삶을 파악했다. 이런 게 약점 보완 노력 과정. 아니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쓸 수 있는 게 많다. 아니죠. 병원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신다. 이런 기준을 보셨으니까. 쓰십시오. 요거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죠? 심리 상태를 내 나름대로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 항상 그래도 먼저 권해드리는 건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도에 따라서 분류, 내 나름대로 관리, 가장 강도가 자주 배를 누른 사람 공략. 이게 좀 거기 가장 포인트니까. 가장이라는 거 하나 붙여보시고, 가장. 가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어떤 거 하셨습니까? 협업. 혜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의료비 지원 불가능한 음. 건강보험 대상자를 지자체와 협업해서 수급자로 변경하는 데 성공해서 의료비 지원 가능하게 만들고 의료비 지원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내 나름대로 늘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일단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뭐 3천 수준이었는데 뭐 등등등. 원래는 의료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대상자를 가지고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떤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수급자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합이 달라요. 제가 직접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상자들 보호자분하고 소통이 안 됐지만 소통을 해가지고 해명하고 진행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를 정량적으로 항상 표현을 그래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 결과인 거고, 나로 인해서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느냐, 몇 배, 뭐 퍼센트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묻는 게 건보거든요. 안 적어도 나중에 물어볼 수 있고요. 적어도 이게 정말일까 물어볼 거예요. 어차피 두 가지는 감안하셔야 되니까. 나로 인해서 그래도 없던 게 이만큼 생긴 겁니까? 아예 처음엔 아예 없었던 건데 이만큼까지 생겼다. 그럼 이제 성과네요. 그 뭐 제작 이런 것도 성과거든요. 없었던 거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 했던 거 다 성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했다.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거는 그럼 뭐가 가장 먼저입니까? 대상자 아니면 보호자분과 상담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비교를 했고 음.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지자체와 협업해서 어떻게 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가를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수급자를 한번 신청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 진짜 시적으로 작성해서 그럼 협업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지자체 공무원, 음. 지자체 하고 어떻게 보면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다 서로를 떼야 됩니다. 그 대상자, 그 지자체 공무원들과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좋게 만들자라는 걸 난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었는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빨리 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했던 건 뭡니까? 병원하고 제가 업무과와 소통을 해서 필요서도 제가 다 뺐습니다. 음. 네, 그거 떼야지. 최종적으로 이 공무원이 결정을 하면은 되고 안 되고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담당자 분께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거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도 하십시오. 공무원은 참고로 물론 우리나라는 다행이긴 한데 빠릅니까 느립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네, 나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느립니다.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그 공무원을 뭔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업무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 한 명만 바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지관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공무원에서 바라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내가 조사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여 그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시너지를 만들고자 했다. 이게 포인트. 그럼 그런 부분을 하여 실제 이 두 분이서 양측에서 협업을 하여 누구한테 변화를 만든 겁니까? 대상자 네, 그렇죠. 숫자를 협업하여 이제 공익적으로 뻗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소재는 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을 최대한 나는 돕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협업. 그럼 이런 협업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혜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합니까? 협업을 한다. 누군가의 협업도 할 수 있고 어떤 단체와도 할 수 있는데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제일 좋은 방향에 나가시는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런 부분이 소제목을 하고 싶으면 소제목을 쓰지 됩니다. 뭐 협업의 가장 중요한 땡땡 뭐 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철저한 대비 뭐 등등 어떤 배려 포인트 얘기하시면 되겠죠. 희생 포인트 얘기해도 굳이 함께 시작했을 때부터 해도 되잖아요. 굳이 내가 먼저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게 협업에 중요하다. 저는 이런 협업에 이런 점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드러나면 됩니다. 됐죠? 세 분도 다 협업에서 중요한 거는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일단 좀만 생각하는 게 어려워하면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시너지 발생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조직에서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 목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초과 달성할 수 있을까? 조기 달성, 초과 달성. 이 고민을 하는 건 누구만 한다? 누구만 한다? 이 고민을 누구만 해야 됩니까? 이 자소서에서는. 나만 하는 겁니다, 나만.
알겠죠?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해서 그거를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뭔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과 같이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하십시오. 지금 방금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감안하셔서 항상 나는 하나라도 더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십시오. 항상 상대방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했을 때 하나라도 뭔가 해서 시너지가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런 컨셉. 이거는 꼭 뭔가 그 공공기관 아니더라도 다 먹혀요, 이런 부분. 근데 그런 게 솔직히 막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내 나름대로 컨셉을 잡아서 그런 캐릭터를 강조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공단에 왔을 때 도움이 됩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재만 얘기하고 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의도를 담아야 그래도 그게 담기거든요. 알겠죠? 그냥 단순히 상황, 행동, 이유, 결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내용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쓰십시오. 그럼 훨씬 더 깊숙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마지막 어떤 협업입니까? 상대방 내외부 이런 음, 주거치라고 주거치하고 합니다. 음, 난방비 갑니까? 난방비를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했다. 자, 그럼 이거는 충분히 결과로만 따지면은 나로 인해서 어떤 결과? 왜 목표를 달성. 2배 이상의 목표 달성을 했다. 그게 가장 메인.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거 행동 1, 행동 2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내가 가장 먼저 했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제 행동 갑니다. 신규 학생같이 모금했다 해보자. 이거를 팀 내에서 제시했고 음, 또 그거 그 실행하기 위해서 그 신규 학생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입주를 들어가고 음. 이번 취지를 팀원에서 함께하고 설득을 진행을 했다.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가이드는 드렸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했던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럼 내가 했던 부분은 지금 기준에 처음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있었다부터 해도 괜찮다. 그런 그 뒤에 이제 목표 금액을 세 명의 인력으로 이제 만들어 음, 그런 상황이었고 음. 이게 쉽지 않았다. 여기 딱 문제 해결 쪽으로 다 뻗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재작년에 나왔던 발상의 전환, 이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발상의 전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보통 어느 특정 지역에서 모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에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으나 어떤 그 아파트의 이 관리사무소나 인력을 요청한다. 뭐 이런 형태. 그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만들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취약계층 같은 그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게 고 할 수 있었다. 제가 거기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 행동을 하신 게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소재가 이겁니까?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써도 되긴 합니다. 아까처럼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뭔가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조하여 전에 없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이런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이런 쪽을 얘기했던 분이 이제 전 사람이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나는 요거 얘기하는 게, 그래? 내가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야, 나 이게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일단 정해집니다. 하시는 방법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표현을 하고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그게 좋습니까, 선배님? 그러면 어떤 대상자 가장 내가 돕고 싶은 대상자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삶에 있어서 이런 복지 쪽에 내가 몸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대상자를 가장 많이 돕고 싶습니까? 취약계층 이런
취약계층의 노령자 분들을 나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모금 활동은 간접적인 도움 아닙니까? 모금 활동을 해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아, 도움을 드렸습니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뭔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려고 해. 근데 자소서를 써야 돼. 그럼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경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간접적인 게 우선일까요? 직접적인 게 좋을까요? 훨씬 좋은 겁니다. 그게 제가 아쉽다고 한 표현이 그런 겁니다. 직접 취약계층 중에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만나봤던 분들 중에. 제가 회복 얼마나 했어요?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분? 그럼 그분을 돕기 위해서 나 혼자 한 게 있습니까? 나 혼자 한 겁니까? 같이 뭔가 해서 한 게 있습니까? 거의 주된 거는 혼자 요거는 메인으로 가셔서 혼자의 성과로 갈 수도 있고 접점을 잡을 때는 그래도 사회복지사에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복지관 근무하셨던 분이 있으면 직접적인 도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대상자, 어려움을 처해 있는 이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이런 수혜를 입히고자 뭔가 안 되면 안 되고 지연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올바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게 있어야 사회복지사로 좀 살아남아요. 참고로 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그 취약층 분들께서 어떻게 정보를 얻습니까? 엄청 잘 아십니까? 내가 먼저 이런 거 받을 테니 도와주세요라고 하십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죠. 그렇죠? 누가 그거의 매개체 역할을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게 포인트다. 그게 포인트다. 다음과 같은 복지 정보, 이런 정말 중요한 이런 정보 체계를 모르셔서 그냥 단순히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표본이 있었다.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알려서 이런 점들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동료와 함께 설득을 해서 결국 만들어냈다. 이런 소재라든지.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자원 연계를 내가 직접 하신 게 있다 하면은 먼저 쓰십시오.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 어르신도 있지 않아요? 같이 했던 그것도 혼자 하신 겁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 형태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향상을 참여를 높였다. 이것도 좋고요. 할 수 있는 거 많다. 독거 어르신들 중에 어떤 그 명절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땡땡 기획을 하여 이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동료와 함께. 그럴 수도 있고요. 저장판 같은 음, 집청에 이사 집 청소 관련 자원 연계, 음, 이사 집 이사 지원. 그분들은 이사를 하고 청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왜 그랬습니까? 미세먼지나 어르신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그런 분들을 보신 겁니까? 심각한데 묵을 자리도 없을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 대상자들의 어떤 변화, 위생 상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동료와 함께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신 게 있으면 변화가 생기겠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 상태, 그거라 하더라도 그 주기를 점점점 늘려주고 싶은 마음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했다. 다 메인이에요, 그런 부분. 제일 좋은 거, 그 취약자라고 하면은 그 약자들의 어떤 환경이든 아니면 약자의 마음이든 변화를 주기 위한 나의 노력, 그게 제일 담겨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그 노력, 마음가짐을 동료에게 설득을 하고 함께 했다? 협업. 근데 함께 하자고 했는데 나 지금 바빠. 아니면 나 이거 왜 해야 돼? 갈등. 어차피 소재는 정해졌으면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추천드립니다. 모금은 쓸 수는 있으나 좀 서브 같은 느낌이 하셨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프로그램 어떤 그 아픔이나 이런 뭔가 장애분들 이런 거 좋거든요. 정신장애, 신체장애 이런 분들께 다음과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내가 추진하여 만들었다. 좋아요. 사회에 내보냈다? 좋아요.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럼 프로그램 기획, 요양직은 기획력이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내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 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패턴으로 주도적으로 하신 거 기획 능력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협업했을 때 그냥 도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 능력을 좀 넣을 수 있다 하면은 넣으십시오. 뭐 기획력, 추진력, 홍보 능력 뭐 이 등등 좋거든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는 충분히 써도 되지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할 게 많다. 상당히 많다. 따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도 제일 그래도 내가 성공적으로 했다. 어떤 거 있으세요? 응. 저는 비슷한 건데, 그런 건 실제로 하는데, 주거지원, 물지원 이런 거 제가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실제로 프로그램 계획서하고 시청 승인 받아야 되고 사업비를 딱 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담당 중간인을 다 홍보하고 실제로 정말 취약계층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고 노트 필요하시거나 서포 필요하신 분들 분마다 하나씩 추천해 주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선발하고 실제로 한 가정당 50에서 100만 정도 를 넣었다. 네, 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가장 내가 나의 행동을 잘 살릴 수 있고 나의 어떤 마음가짐을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하다못해 여기 어찌 봉사활동도 쓰셔도 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이 정신건강, 종합검진 보조 진행자로서 다음과 같은 이런 대상자에게 같은 봉사자끼리 모여 이런 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써도 되고요. 어떤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일단 내가 이거를 실제 좀 사례 관리를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 동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우울증에 있어서의 감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우울증 검사 같은 거 하십니까? 네. 그럼 초반에 검사, 나중에 검사 이게 하죠. 네. 그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죠. 네. 그럼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러죠. 처음 그럼 내가 분석,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계획, 협업 시너지, 만들었던 수치의 감소. 그럼 이게 또 메인이거든요. 하실 내용은 많다. 그래서 두 분은 신체, 정신 두 가지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 간호사분도 마찬가지. 항상 정신과 신체는 두 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협업은 그렇게 가십시오. 제일 하고 싶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생각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꼭 이것만 최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돋보이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럼 다시 이제 가볼까요? 갈등 있으십니까? 협업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과정이 메인으로 있으면 시너지가 났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갈등은 이제 좁히면 됩니다. 협업하기 시작했는데 생기겠죠. 뭐 물론 협업도 하기 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 역량이 좀 그래도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얘기 좀 말해볼까요? 갈등 어떤 것입니까? 갈등도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건보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소재 중에 갈등과 설득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갈등 설득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소재고 어차피 정리를 해두셔야 나중에도 얘기할 수도 있고 자소서 딴 데도 쓸 수 있다. 갈등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음, 학부서랑 소통해야 되는 거 그렇겠죠. 뭐 사례를 다시 샘플링 해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음, 받아들이시고 말투도 조금 공격적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음, 많이 있었는데 음, 음. 잘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초점이 너와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갈등을 해결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게 있어요.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그 마음가짐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갈등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빨리 갈등 해결을 해야만 우리 조직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수행의 지연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마음가짐이 갈등입니다. 그냥 너와 나와의 싸움 이런 거 하는 거는
평가 요소 자체도 없고요, 솔직히. 조직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또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빠르게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그 대상, 노력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갈등이 생겨 어떤 일에 뭔가 지연이 생깁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막아야 된다? 납니다. 주인공이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각색해도 괜찮아요. 과거 사례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각색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표 수행을 하는 그 과정. 만약에 환자다. 그러면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될 간호사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과 다른 간호사와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걸 빨리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당연히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지다. 그러면은 빨리 이 수혜자에게 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조직 중심의 사고, 고객 중심의 사고, 이타성, 이런 다 컨셉입니다. 다 평가 요소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치료실에서의 어떤 부서 소통에 있어서의 어떤 불가능 사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뻗어가시면 됩니다. 샘플링이 왜 필요하신 겁니까? 직무상. 혹시 체열실에 오시는 분들 말고 어떤 경우가 응급실에서 음, 샘플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케어를 잘못하거나 또뭐 소변을 잘못 받거나 이러면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다시 샘플링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다시 요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나는 막아줘야 돼요. 그 막아준다는 건 뭐냐? 이런 일이 처음부터 최대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요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셔야 돼요. 그 대상자를. 좀 번거롭지만 이후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더 번거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갖고 가야 돼요. 이 뭔가 설득하는 요령입니다. 항상 설득이랑 같이 묶어놔야 돼요. 땡땡이란 대상자와 갈등이 생겼으나 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진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결국 화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다시 달려갔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 기준. 그럼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대안을 내가 마련해서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다시 해달라. 내가 왜 그래 바빠 죽겠는데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왜 문제냐? 나는 문제인데, 근데 입장 차이를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좀 배려하시는 측면에서 그럼 상대방 기준으로 이런 점들의 대안들을 가져가셔서 제공해 주셔야 돼요.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원인 플러스 대안까지 마련해서 가져가셔야지 지적만 하게 되면은 그냥 갈등만 계속 유지돼요. 그렇겠죠. 갈등이 생겼다. 그 얘기는 항상 얘기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마음가짐. 부정적인 현상이 있으면 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현상을 보고 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 어떤 기회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무조건 마인드 이렇게 가셔라니까요.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런 소통 체계를 만들면 더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고를. 그러니까 전환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발상의 전환이다 이런 거 했을 때도 갈등이다. 그럼 갈등은 다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등은 조직의 성장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반전미. 상대방에게도 뭔가 예상치 못한 답을 하기 때문에 호감이 가죠. 갈등인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로 와보세요. 뭐 저쪽에 탕비실에 가서 뭘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에 있어서 생각하는 그런 나의 사고 이런 부분들. 그럼 이런 소통 체계에 지금 기존에는 별로 없네요. 그런 게. 이유가 설명되지도 않았네요.
각각의, 그쵸? 나는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의 피해를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난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그때는 택도 없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 환자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결국 없앴다가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내가 갈등을 빨리 해결한 이유가 결국 누구 때문이다? 환자다.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런 동료들과 어떤 과정을 만들어 해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하겠지. 전에 하지 않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나는 설득을 해야 돼. 근거를 가지고. 그게 갈등입니다. 그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잘 정리하면은 처음에 초 하나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내 마음가짐을 표현하려고 잘 메모해 두십시오. 문장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마음가짐이 포인트, 포인트. 알겠죠? 그럼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고 마련하고 내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네들도 편리해요, 편해요 이런 거를 설득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런 갈등 얘기하실 때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끼워야 되거든요. 갈등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도록 뭔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설득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설득 많이 나오거든요. 설득은 공식이 있어요. 설득은. 설득은 상대방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기해 줘야 돼. 일단 내 주장이 상대방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해 줘야 돼. 이런 번거로움이 안 생길 걸, 이런 게 너에게 도움이 될 걸, 이런 걸 있어야 돼. 그게 근거가 있어야 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몇 번을 충분히 시험을 해봤어. 아니면 충분히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납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소서상에서는. 현실에서는 택도 없을 수 있으나 이 뭔가 공공기관 특성상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결국 조직을 생각했다? 그럼 다 들어있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근거와 함께 해결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빠른 설득을 함에 따라 상대방이 결국 빠른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의사 선택, 의사 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내가 했던 결과,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결과, 누구의 이로움? 결국 내가 돕고자 하는 그 대상자에게 이로움이 생겨 조직에 화합이 생겼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그 나의 사고는 이제 긍정으로 얘기하면 돼요. 갈등은 소통의 뭔가 중요한 매개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본다. 항상 찬스로 보고 공략하십시오. 부정이 있으면 항상 긍정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됩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조직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부정이면 항상 긍정으로 얘기하십시오. 힘든 경험이 있습니까? 해도 힘들었기 때문에 내 역량 향상에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셔야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가 되고 좋게 평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면접도 보셔야 되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 또래가 MZ가 평가합니까? 사기업처럼 스타트업처럼 누가 평가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면은, 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마음을 보여주면 좋아하겠죠. 대부분 50대 이상일 테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표현해보려 하십시오.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왜냐, 다 부정적인 거 물으니까. 모든 질문이 80%는 다 부정적이에요, 다. 힘든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등등등등. 그게 다 성장, 아니면 나의 긍정,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끈기, 나의 사고.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 소재를 조금 더 정량적인 초반에 목표를 잡으면 실패로 갈 수 있어요. 실패. 실패. 협업은 실패가 어차피 같이 묶을 수도 있거든요. 같이 엮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떤 갈등 얘기하십니까? 하면 제가 사인아웃이라는 그 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음, 어, 그 수술실에서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다 같이 음, 환자가 어떤 수술을 했고 검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기부나 거즈 카운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환자 관련된 인계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환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는 안 하다가 그걸 시행을 하려니까 그런 그 보통 의사분들이 그 시행 그 제도 자체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보통 안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야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안전사고 캠페인을 벌린 적이 있다. 갈등의 어떤 포인트는 뭡니까? 의사분들이 음. 그 인식이 안 좋았는데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거는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의사 이거 하지 말자 이런 겁니까? 이걸 왜 해야 돼? 그런 그러면 갈등은 보통 그 상사 기준의 어떤 그 윗사람보다 같은 선상에서 있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막 예를 들면은 그런 안전사고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동료가 굳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뭐하러 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시선. 뭐 그런 쪽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이 캠페인이 그래도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다. 그걸 기준으로 함께 인력 분배를 하여 결국 화합, 성공. 나중에 실제 도움.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게 갈등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거든요, 사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강점 자체가 기획이야. 그러면 이런 좋죠. 그렇죠. 이런 거 캠페인을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 의도가 달라 이해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대상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능력은 기획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잡아본다면 그래도 우리 하셨던 최근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병수당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의 취지를 뭔가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를 두고 뭔가 유선 안내 방식의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 응대의 방법을 놓고 갈등을 해도 된다. 그럼 내가 응대 능력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요 소재는 하나 쓰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언제 나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갈등이다. 내가 갈등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절한 이 각색을 했던 예전 합격자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를 두고 동료와 갈등이었습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설명을 다 하냐, 사업에 대해서. 너는 바빠 죽겠는데 갈등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갑니다. 특히 신규 사업, 초반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설명을 하라는 내부적인 어떤 미션이 있는데, 내부적 어떤 하달 상황이 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취지를 하려고 한 취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해달라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냐. 효율을 조금 더 중시하는 민원 응대 스타일. 갈등이 생겨도 됩니다. 그런 형태로 잡아도 괜찮다. 응대를 어차피 얘기를 하실 게 한 번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서로 다 다르면 좋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거든요. 설명 방식에 따라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난 더 좋은 방식의 효율적인 응대 방법이나 설명 방식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매뉴얼대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하러 그렇게 하냐 생깁니다.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발생 가능한 민원이 안 와. 이런 거를 근거로 설득하여 체계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다 설득입니다. 갈등도 되고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전문성을 발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저는 약간 프로포폴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업 취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 있군요, 역시. 근데 저 말고 다른 상담사분들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담 시간이 길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각색은 대환영. 대환영.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일일이 언제 해서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다 쳐도 갈등. 하겠죠. 그럼 나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겠죠. 민원을 설득시켜요. 저는 그런 목적을 설명할 근거를 말을 해드려야 그 민원인이 납득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음, 프로토콜대로 나갔던 건데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도 못할 건데. 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하지만 나의 사고와 설득하려는 나의 어떤 의지, 실제 어떤 내 설명, 이런 부분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되고, 그들에게 설명하셔서 나처럼 해주게 하면 돼요.
나처럼 설명할끔 해줘야죠. 내가 지금 좋은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인 그 원칙상에도 하라고 되어 있고 나는 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 원칙이랑도 묶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상 다음과 같은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단계가 초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생략하는 동료가 있어 갈등이 생겼다.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일단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점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해. 하지만 나는 뭐를 더 강조해야 되느냐? 그거를 분명히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2차 민원 얘기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민원 전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나는 판단하시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서 통계를 보여주는 적절한 각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료들도 납득, 나처럼 행동. 그래서 나중에 실제 발생 가능한 2차 민원들 감소, 긍정적인 영향, 다른 민원인께 도움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뻗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뻗어가도 돼요. 뭐 그런 거, 그 좋은 거. 그게 원칙과 효율. 그거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좀 그렇게 쓰시면 이 응대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걸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수술실 소재도 분명히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 그래서 시범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나의 어떤 모습, 동료들과 어떤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어떤 공공기관인으로서의 적합도, 마음가짐 이런 거 표현도 하면서 좋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적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력 자체가 거의 대부분 상담사 기준으로만 오신 거기 때문에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충분히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민원의 시간을 줄였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감안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고를 알고 접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 개인의 성과는 그런 거 얘기하면 돼요. 다음과 같은 민원인의 어떤 빈번한 질문을 최대한 줄였던 소재. 특정 강성 민원의 발생 비율을 줄였다. 이런 것도 다 소재. 두 분은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 민원은 결국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줄여주면 다 메인 소재. 예전에 줄였다. 다 메인 소재. 다음과 같은 반복되는 이런 다음 질문을 최대한 없애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좋은 소재. 특히 복지 쪽에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물어보는 복지의 용어를 최대한 안 묻도록 내 나름대로 어떤 거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항상 용어가 의료도 어렵고 복지도 어렵죠. 그렇죠? 용어는 항상 다시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점도 얘기하시면 할 게 많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선생님 갈등 뭐 하셨습니까? 아침에 체험을 하고 오전에 학생들 올 때 또 정맥주사를 2번 한다는데 네, 아프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있었는데 음. 수술하면 이틀째부터 수술 바늘을 빼고 체열을 하고 다시 정맥주사를 받는 게 루틴인데 그게 반복적으로 일단 하면 컴플레인이 많이 나와서 한정 불편감 감소를 위해서 우리 체열을 할 때 정맥 주사를 자르면서 체열을 하자 한 번에 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를 이제 왜 그거는 나이트 번이고 데이 번이 다른데 그거를 왜 일을 가져오시냐 난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거네요. 동료 간호사와 함께. 그렇죠?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참고로 제가 환자와의 갈등이 나올까 봐 조금 그랬는데 환자 갈등은 아니네요. 그렇죠? 환자의 갈등은 그게 고객 갈등으로 빼셔야 돼요. 그건 어차피. 맞죠? 환자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그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어떤 동료 간호사와의 갈등인 거죠. 그렇죠? 업무 체계를 지금 나는 달리 하고 싶은 건데 기존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동료. 그렇죠? 잘하신 겁니다. 항상 나만의 방식을 얘기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한 나의 객관적인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어떤 설득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설득 당하면 이제 더 좋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스토리.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이트 것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상교대라서 일을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한 결과
일도 많이 줄고 컴플레인도 줄고. 결국 그게 줄었다. 거기에 각각의 양념들을 이제 넣어야 되네요. 처음에 다른 동료들이 거부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체열할 때 체열만 하면 끝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뭔가 뭐 폭발 캡을 씌운다던가 이거 고정을 하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부가적인 업무가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음, 결과적으로는 체열할 때 체열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이제 업무 가중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했었던 거를 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안 마련의 근거와 설득, 어떤 아이디어, 설득했을 때, 네 주장에 따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로움, 이런 점들을 마련하여 갖다. 뭐 이런 형태의 MSG를 넣으면 되고, 그럼 내가 주장하는 갈등은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그거만 있으면 끝납니다. 음. 조직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네모다. 뭐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게 소제목이고자 그 소제목이자 앞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나의 사고입니다. 그 설명을 막 하는 것을 잘 볼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으나 결국은 뭐를 보냐면 사고를 보거든요. 뭡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갈등은 조직의 업무 효율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표현 하시거나 아니면 인력 관리의 핵심은 갈등 관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조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고요.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주장, 나의 사고. 그냥 갈등 해결만 바라보지 마시고 갈등 해결이 결국 끼치는 영향을 나의 사고로 표현하십시오. 그게 곧 첫 문장이자 이제 두 갈씩 소제목 이런 쪽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알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 그렇게 한다. 좋은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항상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게 처음에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의 어떤 업무 과중상, 업무 피로도의 누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돼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내 나름대로 만들어 설득했다. 이득과 함께 통계적으로 객관적 근거와 함께 결국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졌다? 누구한테 이로움이 생겼다? 한 명 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둘만 생각하면 돼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 항상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요.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길게 얘기하는 게 자소서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잘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체열하는 환자들은 보통 어떤 질병입니까? 수술하고 나서 어떤 수술? 볼 그런 걸 표현을 해두시면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성상 두 번 했을 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이런 뭔가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이런 표현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갈등 하셨습니까? 저는 동료가 아니고 업무과 부서하던 괜찮습니다. 있는데 업무과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음, 기술도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환자는 또 돈을 못 낸다는 입장이고 음. 네. 그리고 저희는 의료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에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업무과학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원이 가능한 일이 잡아달라고 설득을 하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퇴원을 생각할 정도로 불안감이 너무 높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드렸거든요. 상담 연계해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할 수 있도록 모금 연계해가지고 환자분이 납부해야 될 돈의 3배 정도가 모이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항상 이제 생각하실 부분. 나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혹여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자소서거든요. 그러면은 난 어디에서 있었던 일, 어디서, 어느 병원, 어떤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인정. 화상을 입은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신 병원에서, 그렇죠? 병원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누구와 의료비를 받고 한 사람은 인정. 원무과 누가 의료비를 납부하는 겁니까? 환자분이 의료비를 납부해라라고 주장하는 원무과와 나의 주장, 우리가 나의 주장. 의료비 지원할 수 있으니 기다려라. 기다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다른 분도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소서든 면접이든 그렇게 풀어가시면 쉽게 풀어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의료비 지원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 원무과는 그렇게 빨리 내라라고 한 겁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해. 왜 그렇습니까? 이 상대방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아, 공부과는 그 내부적으로 돈을 받기로 되어 있어야지고 그냥 환자분들 그냥 공식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음? 네. 그분을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못 받고 지연이 됐을 때는 그분에게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그 원무과 입장에서는. 병원 내부 수직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거를 걱정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그럼 이제 해결안. 갈등은 빠른 해결안을 제시를 해서 그 상대방과 같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 나의 해결안.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좋은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못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인트가 시간 아니에요? 빨리 내느냐, 의료비 지원을 해서 내느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원을 최대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해서 연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그냥 각색이에요. 돈을 지금 받기로 되어 있다 이제 하는 그 원무과 입장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세요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최대한 딜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야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런 걸 얘기하겠죠. 만약 31일까지인데 1일에 내는 사람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스스로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내 나름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시고 탐색. 그렇게 해서 그 데드라인을 나는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납득할 수 있겠죠.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의 설득. 그럼 충분합니다. 여러 자원 연계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는 그 기준으로 그 환자들께 최대한 내가 설명해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받아냈다든지 그렇게 함에 따라 상대방이 그러면 좀 납득을 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에게 업무에 불편함을 주진 않을게. 그리고 정산상에 힘든 거 아니까 충분히 이거는 맞춰줄 테니까 환자의 상황을 좀 고려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설득. 그래서 결국 나는 맞췄겠죠. 그렇죠. 대부분 잘한 게 포인트니까. 중요한 부분이 항상 자소서를 쓸 때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뭐 엄청나게 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잘했다 아닙니까? 해결했다. 과정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 해결 방안을 나는 충분히 갖고 왔다. 그걸 가지고 충분히 모두의 이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여 결국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게 만족을 시켰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갈등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 이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갈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투자가 잘 치료받을 수 있게. 그걸 이제 환자가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모두의 어떤 이로움을 만들 수 있다는 쪽으로 뭐든 표현하시면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을 더 해결을 잘 하게 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빨리 만들게만 한다면 뭐 모두의 이로움이 있다 뭐 등등등등 갈등이 생기는 이로움을 표현하면 됩니다.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뭐 조금 더 이게 표현하기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병원에는 이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직의 성장에 어떤 발판이 된다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갈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 조직 중심의 사고, 그 NCS 기반의 평가가 된다. 알겠죠? 우리 마지막 어떤 거 하셨습니까? 요거하고 또 쉬겠습니다. 재개발로부터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임대 주하는 취약계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우울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음. 실로 전이 본그 입주민들에게나 뭐가 필요했고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게 그런 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주민센터 업무 중 하나도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한 번씩 상담을 나가는데 그 업무랑 같이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자.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을 정식으로 냈고 같이 콜라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그럴 수 있었고 스페인에서 진행해서 그로서 청하신 분들을 지금 프로그램에 연계했던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충분히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얘기하든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뭔가 그 부대 상황, 배경 상황에 대한 거를 꼭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복지관에서. 특성 자체가 누구와 어떤 주장을 하는 상대와 갈등이 생긴 겁니까, 일단? 누구와?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주민센터와 주민센터의 누굽니까? 주민센터 전체랑 갈등한 겁니까? 복지 담당자? 복지 담당자의 어떤 주장과 지금 나는 상반된 겁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이겠네요. 어떤 주장? 개인정보 명단 명단을. 제공 그럼 나는 나의 입장은 제공해 달랍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규정상 외부 반출은 안 될 텐데 이거를 뭔가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음. 기관 간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랑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함께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이제 진행이 돼서 그렇게 했을 때는 개인정보를 주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걸 활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신 분들께서 허락을 구하고 그 부분을 추진하였다. 그럼 그런 안들을 내가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개인정보 명단을 달라. 당연히 안 돼서, 당연히 이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겼을 텐데, 내가 생각한 해결안에 지금 얘기하셨던 게 첫 번째, 협약, 업무 협약을 일단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 중에 동의를 구한 대상자 중심으로 하겠다. 하겠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지 담당자는 어떠한 걱정이 해소되는 겁니까? 그 복지 담당자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일단은 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고 내부 규정에 따른 어떤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걱정이 됐다. 취지는 알지만 지금 규정상 이걸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대안을 마련하신 거. 그런 점들을 설득했을 때 오케이? 됐습니까? 하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죠. 그걸 전략 1, 전략 2,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런 점들을 그 대상자, 우리 복지 담당자에 주었더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점으로 인하여 우리도 취지가 맞다. 이런 부분을 서로 화합하여 결국 수행, 거죠. 내가 갈등을 바라본 나의 시각은 뭡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 조직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를 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사고입니다. 다른 의견 서로 바꾸는 그거를 갈등을 어떤 식으로 나는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처음엔 단순히 입장 차이 갈등,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막 생기네. 더 좋은 거 모두의 이익 이렇게 끝났습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런 쪽으로 뭔가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어색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갈등은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언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주장하는 그 흐름상 보았을 때,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단순히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넉넉히 있지 말고 감정상의 어떤 갈등 해결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하면 더 좋은 게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공익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오케이 해서 개인정보에 오케이 하셨던 분들은 실제 어떤 도움이 되셨습니까? 실제로 고객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제가 프로그램 가서 그분들에게 더 좋은 게 일어났다 이거죠.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대상자에 미친 영향. 내부적인 갈등을 잘 해결했을 때 복지 쪽이니까 복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현상. 요걸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 하면 됩니다. 대상자에 미친 영향. 이죠. 그게 갈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정리하면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이런 목표 수행에 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로 인해서 시너지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조직에 또 고객에 동료에게 좋은 게 일어났다. 요거 얘기하는 게 협업이고요. 갈등은 좁혀서 어차피 똑같아. 조직의 갈등, 뭐 조직 내 갈등 이런 거 해봤자 목표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 충돌이 났고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그 업무 추진에 지연이 일어났던 부분을 나는 막았다. 주도적으로. 그 막았다고 하는 걸 풀어서 쓰는 게 갈등입니다. 정확한 이 뭔가 해결안을 근거를 가지고 와서 빨리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크게 보면 조직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연은 나는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인력이 최대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협업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빨리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갈등을 하고 있네. 해결해 줘야겠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런 과정으로 보십시오.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원칙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이제 잘 정해 두셔서 우리 3번이죠. 3번. 우리 세 번째로 했던 우리 건보의 이 혁신을 추진하는 거 등등등등 뭐 있거든요. 그 세 번째 이 공익 실현 그런 거 했을 때도 다 쓸 수 있어요. 소재는 뭘 쓰지?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알겠죠? 충분히. 제가 어차피 요거는 하나를 해보세요라고 제가 예시를 드릴 건데 다 고민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